안녕하세요. 재윤의 소방학 18번째. 이 시간에는 이류위험물에 대해서 17번째는 인류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제 비교해서 이류위험물하고 이 시간에는 이류위험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인류위험물 마지막으로 비교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위험물도 우리가 외우기 어려웠는데 끝자가 염류자고 그리고 무기가산화물이 하나가 있다 하면 9개 계열이 외워졌죠. 그리고 지정품목가 아니어도 8가지가 더 있는데 끝자가 염류자고 그리고 염류자가 안 들어가는 것 3개가 있었죠. 그게 산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위험물은 9가지하고 8가지가 17가지가 전부 다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자가 들어간다는 힌트를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이류위험물의 품목 및 지정수량. 자, 이류위험물은 암기법 순서로 또 바꿔놨습니다. 황화, 유적지. 우리 중국에 가면 황화 유적지 있죠. 황화 유적지 100kg. 이류위험물은 아까 우리 위험물 등급에서 몇 등이었어요? 우리 불연성은 인류하고 육류였죠. 그래서 인류 육류가 꼴찌고요. 꼴찌에서 2번째였죠. 그래서 등급이 1등급이 없어요. 위험 등급이 2등급부터 시작을 해요. 황화 유적지가 100kg만 되면은 위험물법에 저촉받아요.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은 500kg가 되면은 법에 저촉을 받아요. 어떤 게 위험해요? 이게 더 위험하죠. 5배나 위험하죠. 얘하고 비교하면은. 이난성 고체는 고체 알코올 같은 거라겠죠. 적어 놓을까요? 고형 알코올. 고형 알코올이 뭐죠? 고체 형태 알코올 같은 거.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난성 고체가 되는 거예요. 암기법은 복잡하니까요. 암기법은 황화 유적지 100kg, 마금철5, 요거는 쇳가루로 생각하면 쇳가루. 자, 마그네슘은 가루입니다. 덩어리는 2mm 이상은 제외예요. 위험물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금속이라는 거 알고 있죠? 2mm 이상은 제외, 2mm 미만의 가루가 위험물이에요. 철분도 마찬가지. 철가루가 53미크론, 금속가루는 150미크론. 그런데 50% 미만은 제약, 50% 이상 그런 가루가 있어야지 위험물이에요. 가루라는 뜻이에요. 쇳가루는 500kg부터 법에 저촉받아요. 이난성 고체는 1000kg. 그래서 이류위험물의 이난성 고체는 1000kg다. 이류 인천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이류 인천. 부산이 저는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서울로 부산은 인구가 400만 정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50만도 아니고 330만, 320만 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330만하고 20만 사이로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학도 인서울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알아주고 부산의 동아대라든지 부산대는 안 알아줘요. 그리고 모든 행정, 금융 이런 것들이 서울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천은요, 수도권이죠.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리나라 5,200만 중에서 1,700만이 살고 있어요. 1,700만이 아니네요. 5,200만 중에서 서울이 지금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990만이 조금 넘고 1,000만이 안 됩니다. 서울 1,000만 넘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어요. 경기도가 지금 1,400, 1,500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합쳐서 인천이 지금 한 300만이 지금 넘어가는 시기예요. 지금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부산을 곧 압도한다는 거죠. 이거는 위험물하고 관계없는데 조금 지금 현재 인천이 그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 수도권에서 인천공항도 세계 1위예요. 공항이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인천이 이류 인천이라고 지금은 이류지만은 아마 인류로 부상할 겁니다. 항구로서는. 자, 그래서 자, 황화 유적지 100kg, 쇳가루 500kg, 이류 인천 이렇게 하면 세계 외워지죠. 그리고 황화린부터 설명해 볼까요? 황화린은 3항아린, 5항아린, 7항아린, 9항아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위험물 산업기사 공부가 아니거든요. 소방에 나오는 위험물은 황알이만 알면 돼요. 황하고 인이 합쳐졌다. 황이 서펄이고 인이 포스퍼스죠. 얘가 합쳐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황하고 화합된, 그래서 3항안에 5항안에 7항안에 그 숫자를 말해요. 유황이, 법에는 유황이라고 됐죠. 황이라고 적어놨어요.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 황. 우리 유황온천이란 말 들어봤죠? 유황온천. 유황오리 들어봤죠? 그 유황이에요. 근데 유황은, 얘는 그럼 유황오리, 그 위험물 먹었네 우리가? 유황온천 위험물에 들어갔네 할까봐 적어놨어요.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이 위험물이다.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순도가 60%. 이 순도. 이걸 순도인데요. 비중, 함유량, 농도, 순도. 여기서 승진시험,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은 이 유황이 60%라는 거 알아요. 시험에 나와서. 그런데 뭐가 60%인지를 몰라요. 그 승진시험은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유황은 순도가 60이다. 유황을 말해요. 농도가 60이면 육류위험물에 과산화수소 있죠. 그 농도가 60이에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지나칠 과자죠. 위험물의 과자는. 지나치게 산소하고 수소가 합됐다 해서 H2O2예요. 화학식이. 비중은 질산이에요. 질산, 육류위험물에. 함유량은 사료유물의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은 함유량으로 위험물법을 정했고요. 질산은 1.49죠. 비중으로 정했고요. 과산화수소는 농도 36% 이상을 정했고요.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을 정했어요. 알코올도 60% 이상이죠. 소주가 17도, 18도, 양주가 40도, 43도, 위험물 알코올은 60도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순도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해요. 60만 기억하지 말고 지웁니다. 이쪽은. 자, 정린 설명할게요. 정린은 이 적이 뭐예요? 빨간인이란 뜻이에요. 빨간인. 우리 삼류유물에 보면은요, 다음에 삼류유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삼류유물에 황린이 있어요. 황린을 백린이라고도 그래요. 황린은 옐로우고 백린은 화이트인데 왜 같은 말을 써? 원래 황린은 흰색이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산소하고 바로 부딪히죠? 그러면 노랗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황린이라고 해요. 백린이 황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정린은 뭐예요? 빨간 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인그룹이죠. 황그룹이죠. 황, 인, 100kg.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2mm 이상짜리 덩어리는 아니다. 가루가 이온물이다. 2mm 미만. 금속분, 철분 있죠. 철분은 53 마이크로메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메타, 미크론이라고 하죠. 같은 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말해요.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2승이 센치지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미리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메타죠. 미크론이죠. 이런 가루. 그런데 50% 미만은 제외. 50% 이상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53 미크론. 금속분이 150 미크론. 역시 50% 미만은 제외. 자, 이거 두 개 주의할 거. 이게 마그네슘은 마그리 이렇게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이찐이 산시 고할 때 마그리 암기법이 마그리. 청산리 할 때 마그리 어떤 동네 이름으로 기억하면 되죠. 마그리 2mm 미만 가루가 이온물이에요. 그리고 철분하고 이게 혼동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철분 두 자지요. 53. 철분은 53 두 자지요. 금속분 150 세 자지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자니까 두 자고 세 자니까 세 자다. 이렇게 암기법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유황은 순수한 정도가 60% 이상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들어가는데 정린, 황린, 인그룹이죠. 포스펄스, P그룹이죠. P그룹 등은 CO2 발생 없이 연소를 한다는 게 알아둬야 할 거예요.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정린, 황린 등은 CO2 발생 없이 연소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구상에는 350만 가지의 가연물이 탄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일산화가 나오죠. 그 일산화가 또 산소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죠. 이게 일반적인데 이거 예외사항이에요.
CO2 발생 없이도 연소를 한다. 예외사항. 그죠?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면 황그룹 있죠. 황그룹, 유황 같은 거. 인그룹 있죠. 정린, 황린, 황아린. 그리고 3종 분말 소화약제 있죠. 제1인산암모늄. 쏘면은 그게 CO2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황그룹하고 인그룹하고 3종 분말 소화약제는 CO2 발생 없이도 연소한다는 거, 이거는 심화 과정인데 여기까지 좀 알아놓으세요. 만점 방지용으로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류연물이 불에 탔을 때, 얘는 가연성 고체잖아요. 가연성 고체죠, 얘들은. 가연성 고체는 불에 쉽게 타죠. 불에 쉽게 탔을 때는 어떻게 끌까요? 이거는 냉각소화예요. 냉각소화. 냉각소화가 뭐라겠죠? 주로 물을 사용해서 열을 흡수하는 게 냉각소화죠. 그런데 냉각소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찾아봅시다. 어떤 거죠? 얘네요. 쇳가루 있죠. 마그네슘 가루, 금속 가루, 철가루. 원래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까요? 원래 이 세 개는 금속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마그네슘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 철가루도 있고 철분도 있고, 이제 가루 분자입니다. 여기 뭐죠? 뭐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고 안티몬도 있고 전부 다 금속이에요. 우리 주기율표가 몇 가지예요? 118가지가 있어. 주기율표가. 거기서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금속이 더 많지요. 수은도 금속이거든요. 액체 금속, 수은. 그래서 이게 금속에 속하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조건이 다르잖아요. 마그네슘하고 철분하고 금속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원래는 금속 그룹에 속하죠. 얘들이. 그죠? 아연도 금속이고 뭐 마그네슘도 금속이고 다 금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조건이 달라서. 그리고 이제 구리하고 니켈 같은 경우도 금속에 속하지만 걔는 구리하고 니켈 같은 경우는 유효물에 안 속해요. 우리 전봇대에 보면 구리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선 화재도 있는데 구리는 불에 잘 안 탑니다. 좀 덜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소화는 냉각소화인데 이 쇳가루 있죠? 얘들은 물로 소화하면 안 되죠. 왜요? 가연성 가스 발생하죠. 가연성 가스 발생하는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수소가스 발생합니다. 그리고 황아린도 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가요? 황아린. 황아린은 뭐죠? 황하고 인하고 합쳐진 그런 물질이죠. 황아린을 물로 소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는 뭐가 있어요? 자, 황아린 이쪽으로 해볼까요? 황아린을 이류연물이 냉각소화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냉각소화하면 안 된다겠죠? 얘는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기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가연성 가스 중에서 수소가스 발생해요. 수소 발생하니까. 수소는 가연성 가스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의 물기연금이에요. 그 황아린은 H2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황화수소를 발생해요. 황화수소 배운 적 있나요? 황하고 화합된 수소. H2S거든요. 화학식이. H2S를 어떻게 외워요? HHS. 기침 나는 걸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황화수소에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황화수소 특징이 뭐예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달걀 썩는 냄새. CPPM이다. 황이 함유된 불완전 연소시 생성된다. 불완전 연소시. 제가 지금 책을 안 보고 계속 적잖아요. 암기법으로 해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우느냐면요. 황화수소는 황달십불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제가 황달십불 외우고 싶잖아요. 황화수소는 왜 H2S까지 이걸 어떻게 해요? HH. 왜? 달걀 썩는 냄새가 나니까 기침이 나요. 그래서 HHS 이렇게 해서 화학식도 외우고요. CPPM까지는 허용을 해요. 독성가스죠. 황화수소가. 그리고 황이 함유된 물질의 불완전 연소시. 가죽소파가 황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불완전 연소면 처음에 나오는 거죠. 완전 연소할 때가 아니고 불완전 연소시. 가죽소파 같은 거 이런 게 탈 때, 그죠? 물론 가죽소파만 황을 함유한 게 아니죠.
황합류하는 물질은 너무 많아요. 그런 물질이 처음 탈 때, 그래서 황달십불 해서 황화수소, 이 독성가스죠. 독성가스를 발생하니까 얘는 항아리는 물로 소화하면, 냉각 소화하면 안 돼요. 그럼 뭐죠? 질식 소화해야죠. 그럼 다른 것들은 냉각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인류위험물에는 뭐라 했어요? 인류위험물은 이렇게 정리할까요? 이쪽으로 정리할게요. 인류위험물은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한다겠죠. 그죠?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죠. 그래서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니까 뭐 점화원 점화 에너지에 의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럼 인류위험물은 화기주의, 그죠? 충격주의, 그리고 앞 시간에 제가 마찰주의라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접촉주의. 법에 접촉주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죠? 접촉주의나 마찰주의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명시된 게 접촉주의라고. 화기주의, 충격주의, 접촉주의. 가열, 충격, 마찰이니까. 그리고 이거 가열이죠. 가열인데 가열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과열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같은 말이에요. 지나칠 과자니까 열을 가한다. 지나치게 열이 많다. 그러면 이류위험물은요. 이류위험물도 냉각소화예요. 냉각소화. 냉각소화인데 여기 쇳가루 있죠. 500kg짜리 쇳가루 하고 플러스 황아리는 질식소화한다. 그리고 불이 빨리 붙는 물질이 있죠. 얘가 불이 빨리 붙죠. 얘는 화기엉금이에요. 그리고 화기는요 엉금하고 주의가 있어요. 물기 엉금만 있지만 주의는 없거든요. 법에 화기엉금. 다른 것들은요 화기주의죠. 화기주의가 돼요. 법에 있는 문장이 그래요. 왜 화기엉금이라는 건 설명했죠. 불이 빨리 붙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은 불이 빨리 붙잖아요. 그래서 끄지 못하면 계속 불이 붙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인류유물하고 이류물에 앞 시간에 인류유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공부를 해봤는데 공통적인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인류유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산화성 고체니까. 이류유물은 산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류유물은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수소. 그죠? 수소가 가연성 가스의 대표라겠죠. 그러면 인류유물은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바로 불 붙어버리죠? 산소는 조연성 가스고 수소는 가연성 가스니까. 그래서 인류유물은 산소는 가지고 있지만은 수소는 안 가지고 있다. 이류유물은 산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수소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꼭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유물은 수용성이다. 이류유물은 비수용성이다.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류유물도 가루고요. 이류유물도 가루입니다. 가루라겠죠 여기에. 근데 인류유물도 덩어리 아니에요. 산화성 고체인데 가루예요. 가루고 이류유물도 다 가루라겠죠. 이런 가루들. 가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인류유물에는 쇳가루가 없었어요. 그래서 쇳가루는 물에 안 녹죠. 쇳가루가 있기 때문에 비수용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쇳가루가 뭐예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이런 것들 쇳가루죠. 물에 안 녹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비수용성. 그러면 인류유물은 어떻게 수용성이냐? 반대니까. 이류의 반대니까 수용성이다.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위험물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소방 공무원 자격증 위험물 산업기사의 위험물을 생각하면 안 되죠. 소방 공무원에 맞는 위험을 생각해야 하니까. 그리고 인류유물이 산화성, 이류물이 환원성이라는 게 또 시험에 나왔는데 산화성이라는 것은 쉽죠? 산소와 합하는 성질이다. 그죠? 그래서 인류유물은 산화성이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해요. 그러면 환원성은 환원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환원제.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잠깐만 지금 몇 분 됐어요? 20분? 20분 됐는데 제가 20분에서 30분까지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잠깐 깊이 설명하면 좋은데, 자, 우리 산화화하는 얘기는 우리 시험에서 곧잘 나올 수도 있고 대표적인 그 이론이에요. 인류유물이 산화성 고체지요.
산화성 고체. 요 얘기를 하려고요. 환원이란 뜻이 무엇인가?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산화제라는 말이에요. 산화제. 그리고 얘는 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는 불에 안 타지만 주위에 가열 충격 마찰에서 주위에 그걸 뭐죠? 주위에 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불연성이다 이거죠. 지는 불연성.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류염물은. 되겠어요? 체크. 안 어렵죠? 자, 이류염물은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연성 고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산화성 고체고 가연성 고체. 그럼 얘는 산화제가 아니고 얘는 환원제였죠. 환원제. 그리고 얘는 산소를 가지고 있지, 얘는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 안 가지고 있어요. 얘는 불연성이죠. 얘는 반대로 뭐지? 반대니까 가연성이죠. 자, 그럼 이게 이류염물이고 이게 일류염물이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끝납니다. 자, 일류염물은 지는 불연성인데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해. 지는 불에 안 타지만. 그럼 때려봅시다. 자, 충격. 이게 일류염물이에요. 이게 돌덩인데 산소 가지고 있는 돌덩이에요. 빵 때렸어요. 아야! 하고 얘가 산소 가지고 있죠? 어뚜 하고 산소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산소를 때리니까 산소가 나와서 주위의 연소를 확대시키니까 유효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유효물하고 유효물은 반대죠. 얘가 산소를 나오면은 얘는 산소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화와 환원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산화와 환원, 요 용어 해설 설명하려고요. 어려운 용어 해설 환원. 근데 지금은 이 용어 해설이 과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은 중학교 때 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지났죠. 지금 요즘 애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죠. 이류염물이 산소를 받아줘요. 얘는 뭘 가지고 있다 했어? 수소 가지고 있다 했죠.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어디서 수소 가지고 있는데 산소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수소하고 만나면은 산화 반응을 하게 되죠. 산화 반응. 맞아요?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산소를 때리니까 산소가 어또 하고 나오니까 산소 화합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질 이류염물이 마그네슘인지 금속분인지 정리인지 모르지만은 물질 중에서 여기에 수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물질인지 전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마이너스를 띤 전자. 물질 주위에. 전자는 깊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산화 반응하니까 산화 반응한다는 말은 연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연소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연소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연소하니까 수소가 줄어들고 전자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타니까 얘는 안 타는 거죠. 산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불 붙었어요. 수소 플러스 산소 하니까 불이 붙죠. 전자도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받은 게 있죠? 산소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사 와서 떡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빈 그릇 주기가 미안하니까 거기에 뭘 담아서 이렇게 또 주는 사람도 있듯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연소를 했으니까 수소가 줄어들고 전자가 줄어들어서 밖으로 빠지니까 에이 그러면 수소는 네 가지고 전자도 네 가지세요 하고 이류염물이 일류염한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환원이에요. 환원. 그러면 얘가 일류염물이 수소를 얻게 되고 전자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자도 얻게 돼요. 이러한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 하느냐?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환원 반응. 어려워졌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가 가열 충격 마찰에서 꽝 충격 스치거나 라이터 갖다 대니까 산소가 나왔어요. 산소를 받아가지고 산화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산화제는 산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원제가 지금 산화 반응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은 연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타니까 연소를 하니까 수소가 줄어들고 전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수소를 얻게 되고 전자를 얻게 되는 이러한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환원제는 환원 반응하지 않고요. 산화제는 산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전 있죠?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돈으로 환전할 때 그 환자거든요. 뭘 받은 만큼 준다. 일류염물은 산화성인데 이류염물은 환원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해 놓는 것도 뒤에 것은 좀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가 만점 방지용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